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근저당 설정된 집엔 전세대출 불가. 앞으로 세입자 주의해야 할 이유는? 신한은행이 8월 6일부터 모든 지역에서 전세대출 조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근저당이 잡힌 집, 즉 담보대출이 잡힌 주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예정, 보유주택 매매 처리 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신청이 제한되며 전세 계약자 입장에서는 계약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 기준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저당 설정이 된 집이라면 세입자가 입주를 앞두고도 전세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대출 규제를 계속 강화하며 대출 금리를 더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고 주택 구매 수요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50%의 매입, 세금도 면제. 미분양 아파트 구원투수로 나선 정부. 정부가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따른 세금, 취득세, 재산세 등 면제를 추진합니다. 이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되팔 때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HUG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약 50%에 매입해 건설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 2조 4천억 원 규모의 매입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미분양 해소와 건설사 자금난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 분양가의 57% 수준으로 책정된 매입가가 세제 감면 시 51.5%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미분양 해소에 나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건설 현장도 주 4.5일 근무? 분양가 상승 우려 현실화되나?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4.5일 근무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연장 근무가 잦고 주말에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추가 인력과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 4.5일제 도입 시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명백한 만큼 분양가 인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 지수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낮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부산부터 남양주까지 대우건설 하반기 1.4만 가구 대규모 분양 돌입. 대우건설이 2024년 하반기 동안 전국 15개 단지에서 총 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산과 남양주 등 핵심 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밋 리더스 남천, 부산 수영구 835가구. 서밋 서면 더퍼스트, 부산 진구 919가구. 왕숙 푸르지오 트레비엔, 남양주 왕숙지구 1370가구. 탑서 푸르지오 포레시엘 935가구. 남양주 왕숙지구의 공급은 3기 신도시 중 첫 민간 분양 물량이라는 점에서 공공택지 공급 확대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지하철 7호선 등 과 연계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을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부산 서면 일대와 수도권 공공택지 등 주요 입지에서 브랜드 단지 위주의 공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올 하반기 분양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이름으로 입찰? 벌떼 입찰, 무혐의, 결론의 건설업계, 안도와 혼란. 정부가 벌떼 입찰, 복수청약로 지목된 건설사들을 고발했지만 최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진 문제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호반건설이 대표 사례로 지목됐으며 국토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택지 공급 과정에서 복수로 청약에 참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LH가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절차상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 사례로 중흥, 우미, 제일, 태영건설 등도 수사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건설업계는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제재는 지양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과거 호반건설의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향후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벌떼 입찰을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막히자 집주인이 우세? 서울 전세 매물 뚝, 가격은 치솟아. 서울 전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전세값이 2달 새 최대 3억 원까지 상승한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한 아파트는 전세가가 6억에서 9억으로 급등했습니다. 6.27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전세 수요자들이 대출 한도 제한에 부딪히면서 거래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출 없이 계약 가능한 사람만 거래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전체 전세 물건은 2024년 1월 1만 4,547건에서 2025년 8월 초 1만 2,667건으로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세 매물 급감과 동시에 하반기 입주 물량이 줄어 공급 부족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추가로 눈에 띄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거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며
전세 물건은 실입주 불가능한 반쪽 매물이 많아 중개업소에서도 거래가 사실상 끊긴 상태입니다. 신규 전세 계약은 가격이 급등하고 반면 월세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도 뚜렷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 거래량은 올해 1에서 6월 누적 기준 전년 대비 39%나 감소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세입자들은 사실상 선택의 폭이 좁아졌고 반대로 현금이 풍부한 수요자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상황입니다. GTX만 타면 9억 전세. 청량리, 상봉, 동탄 아파트 전세값 껑충.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 노선 인근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연이어 전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 65, 84평방미터 9억 6,800만 원. 동탄역 롯데캐슬 8억 원. 상봉역 프레미어스 엠코 6억 1,000만 원. GTX-A 노선은 이미 개통되어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여기에 B, C 노선까지 예정되어 있어 기대감이 전세값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TX 역세권 아파트는 교통 편의성뿐 아니라 고급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갖춘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되며 특히 청량리, 상봉, 동탄 등은 중심지 역할을 하는 허브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량리 SKYL 65는 작년 4월 이후 9억대 전세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서울 동부권에서 사상 최고 전세값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GTX-B, C 노선은 사업 추진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난함을 겪고 있지만 개통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역세권 단지들의 몸값은 더 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GTX가 도심 접근성과 직결되는 만큼 분양시장뿐 아니라 전세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GTX 노선 주변의 고급 아파트들이 전세 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흡수하면서 신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개통 예정인 B, C 노선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현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은 늘었지만 자금 마련은 숙제. 잠실, 철산, 안양 등 8월 대규모 분양 돌입. 2025년 8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약 25,69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르엘, 조감도가 대표적인 관심단지로 꼽힙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18,925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도권 17,543가구, 지방 8,156가구, 서울 1,865가구, 부산 2,776가구, 경기 13,245가구, 인천 2,434가구 등 6, 27 대출 규제 여파로 아파트 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고분양가 단지에서는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용 74평방미터 기준 최대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잠실 르엘 등 고가 단지는 현금 여력이 충분한 자산가 중심 청약 양극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경기, 수도권 주요 분양 예정 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산역 자이 2,045가구, 안양 자이 허브타운 1,716가구, 지웨레르 가운 용주덕 1,595가구, 오산 세교 푸르지오 1,424가구 등. 결론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자금 마련 능력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도금 대출이 막히는 단지들은 청약률이 저조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